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기운 받아가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타로를 통해 힐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잠들기 전 타로 라디오 별별 타로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겁지만 진짜 필요한 질문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 아직도 마음속에 있어요? 그 관계 끝난 걸까요? 아니면 그냥 멈춰 있는 걸까요? 눈을 감고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의 얼굴, 목소리, 웃던 얼굴. 그리고 그 사람과의 대화가 끝난 뒤 내가 남겨둔 심장의 한켠의 공허함까지요. 오늘 카드 리딩은 단순히 재회 가능성을 보려는 게 아니라 인연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정리할까? 기다릴까? 이 두 갈림길 중 하나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리딩이다 보니 너무 한정적인 제한적인 상황이신 분들은 맞지 않을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심호흡 한번 하시고 힐링하는 느낌으로 재미로 영상 봐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오프닝 멘트는요, 체감 온도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들, 온도계가 가리키는 온도와는 조금 차이가 있죠. 외부 온도와 다르게 우리 몸이 더 춥게도 더 덥게도 느끼는 것이 바로 체감 온도입니다. 사람마다 옷을 입은 정도도 다르고요. 추위를 견디는 정도, 몸 상태도 체감 온도에 작용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 상태에 따라서 이 추위가 더 매서워지기도 하는데요. 체감 온도가 뚝 떨어진 오늘, 서로가 서로를 녹이는 따뜻한 위로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여기 항상 불 켜놓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여기는 별별 타로입니다. 자, 그럼 음악이 나오는 동안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시고 마음에 드시는 이미지의 그림이나 원석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5초 후에 번호를 공개하도록 할게요. 두 개의 카드가 모두 마음에 들어오신다면 둘 다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쪽을 참고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1번 카드부터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잠시 심호흡하는 동안 제가 카드 뽑아볼게요. 자, 첫 번째 카드에 나인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재회 타로의 관점에서 보면은 두 분 사이에 좀 많은 트러블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뭔가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우리는 맞지 않아 이러면서 자꾸 관계를 끊어버린 듯한 모습이 좀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상대방 못지않게 우리 1번 별별님들도 상대방한테 냉정하게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인 카드도 있습니다. 서로 좀 냉정하게 선을 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대방 분은 사실 상대방도 그렇고 일반 카드를 뽑으시는 여러분들도 두 분 다 서로 화해를 하고 싶어 하는데 과거에 했던 행동을 사과하고 용서하고 좋았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하긴 하지만 서로 둘 다 좀 용기가 나지 않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상대방의 상황을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상대방이 건강도 좋지 않고요. 여유가 있고 싶어 하는데 그러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재회할 마음이나 재회할 결심도 없고 과거도 깔끔하지 않고 좀 쉽게 생길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상대방이 좀 활동적이지 못한 상황이에요. 뭔가 좀 활력 있게 뭘 해야지 재회도 가능하고 나한테 연락도 오고 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이지 않을까? 그러면서도
상대방 겉으로 보면은 잘 지내 보일 수는 있어요. 뭔가 들리는 얘기나 아니면은 SNS에서 본 모습은 굉장히 일상에 활기가 있고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대방이 뭔가 여유가 없고 많이 힘든 상황이다. 뭔가 공허함이 숨어 있는 느낌이 좀 있어요. 아마도 우리 1번 카드를 뽑으신 우리 별별님들과 헤어진 이후로 그 사람은 자꾸만 무언가 빠졌어. 무언가 좀 부족해. 나는 내 생활에 내 인생에서 무언가 한쪽이 없어진 기분이야. 이런 느낌을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상대방도요. 막 센 척하지만 사실 이별이 처음이라 그리고 이런 사랑의 기억이 처음이라 말로는 설명 못할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도 시간이 좀 지나면 몸은 기억할 거거든요. 여러분의 온기, 여러분의 목소리, 여러분의 존재감을 몸이 기억한다라고 카드는 나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카드는 순례자 카드인데요. 이 카드가 아직 두 분이 인연이 남아있다는 증거예요. 요즘 들어서 이걸 느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우연히 그 사람 이름이 이런 미디어에 등장했을 때 똑같은 동명이인이 마음이 흔들리거나 여러분의 흔적이 남아있는 장소에서 그 사람 무심코 발걸음을 멈출 거예요. 그리고 꿈에서 여러분과 다시 마주친다면 굉장히 많이 보고 싶어 한다. 이건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인연이라는 끈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다는 표시거든요. 그 사람이 내가 놓치면 안 될 사람이라고 느끼는 증거겠죠. 자, 그렇다면은 좀 더 들어가 보면 상대방의 속마음을 좀 더 들어가 보면 사실 우리 1번 카드를 뽑으신 베벨님들이 많이 생각이 나지만 내쳐질까봐 두려움이 있는 모습이에요. 아마도 1번 베벨님들이 좀 잘해줄 때는 또 잘해주고 다정한데 또 차가운 이미지도 있어 보이거든요. 실제로는 우리 1번 베벨님 참 애교도 많고 사랑꾼이고 사교성도 넘치는데 막상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말이 잘 안 나오시는 성격일 수도 있어요. 굉장히 예를 들어서 뚝딱거린다거나 아니면은 좀 괜히 작은 일에도 화를 낸다거나 그건 사실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좀 더 그러시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상대방의 눈에서는 그게 본인을 싫어한다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당분간은 먼저 연락은 오지 않을 것 같고요. 점점 체념하는 단계에 가기 전에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더 한번 지켜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대방의 속마음 좀 더 들어가 볼게요. 자, Four of Coins는 마치 캠핑을 다시 추운 겨울에 텐트 치고 자기 혼자 철벽을 치는 모습인데 한 가지 한번 얘기하면은 정리하고 싶은데 마음이 놓여지지 않아요 라고 보시면 됩니다. 뭔가 정리하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두 분 사이에 너무 좋아했었는데 너무 아파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만큼 서로에게 상처가 됐을 수도 있거든요. 너무 아팠던 기억이 반복돼서 정리하고 싶을 수도 있고요. 다시 상처받을까봐 두렵고 그래서 먼저 정리를 시도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젠 안녕이라며 마음의 짐을 던지려 하지만 던져지지가 않은 모습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여전히 여러분이 남아있어요. 마음속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여러분과의 기억이 묘하게 겹쳐요. 웃고 있어도 여러분의 웃음이 더 생생하게 느껴지고요. 연락이 없더라도 여러분을 향한 관심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연락이 안 되고 서로 헤어져 있는 상태지만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어요. 나는 이제 괜찮아. 보여야 돼. 그렇지만 속으로 매일 묻고 있어요. 그 사람이 나를 아직도 생각할까?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사람의 실제 속마음이에요. 정리와 기다림 사이에서 멈춰있는 상태다. 이제 카드에서 보이다시피 굉장히 추운 겨울날 캠핑에 우리가 가게 되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멈춰 있잖아요. 뭔가 모든 주변의 환경, 시간들이 멈춰 있는 상태, 그게 그 사람의 상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식스 오브 코인스 카드는 연락 가능성과 흐름을 체크를 해볼 건데요. 상대방이요, 아직까지 우리에게 연락이 아예 없다 하더라도, 아니면 우리의 연락을 씹었다 하더라도 완전히 닫힌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다음 중 하나의 흐름으로 움직일 거예요. 우연한 접촉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카톡이나 SNS에 뭐 답글을 단다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문자로 안부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갑자기 진심의 한 줄이 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됐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수면 마취를 했는데 너가 생각나더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한테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 사람이 큰 용기를 낸다면 그렇게 진심 어린 한 줄 아마 올 것 같은데, 타이밍적으로는 3개월 이내에 조금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고요. 제 가능성을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지금 이 관계가 재회로 이어질 가능성은 저는 50% 이상이라고 봐요. 중간 이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요, 여러분이 기다릴지 정리할지에 따라 달려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너무 감정적으로 기다린다면, 예를 들어서 상대방한테 화가 난 상태, 아니면 상대방한테 미련이 너무 많은 상태, 상대방을 너무 의지하는 상태, 상대방한테 너무 매달리는 상태라면은 재회 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언젠간 돌아오겠지, 빨리 돌아와라, 이것만 반복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반대로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리셋하고요, 내 삶을 먼저 살아야겠다,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 나는 예전의 모습들이 아니라 뭔가 달라진 나의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인다면 재회 가능성은 급격히 올라가시는 커플입니다. 자, 다시 좀 정리를 하자면, 기다리면 수동이고 정리하는 것은 능동이에요. 지금은 어떤 태도를 선택하느냐가 여러분들의 미래를 결정할 거고요. 재회 가능성도 높아지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새롭게 내 삶을 먼저 살아야겠다라는 태도를 보인다면 꼭 그 사람과의 재회가 아니라 사실 그분보다 훨씬 더 괜찮은, 정말 나만 바라보고 나를 위해 희생하고 나를 위해 웃어주고,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에게 내 모든 거를 바칠 수 있을 만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타날 겁니다. 그게 바로 제가 드릴 수 있는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인데요. 왜 그러면 이 데빌 카드가 떴다는 것은요, 상대방이요, 사실 좀 여러분들 1번 카드를 뽑으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 있으실 거예요. 이 사람 내가 이렇게까지 빠져들지는 몰랐어요. 이 사람 내가 사랑하고, 나 원래 헤어질 때는 깔끔하게 헤어지는데 이 사람만 유독 너무너무 많이 생각나고, 이 사람만 너무너무 보고 싶고, 이 사람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은 낙인이 찍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빠질 줄은 몰랐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요, 이 데빌 카드는 서로 상처를 주면서도 사랑하면서도 서로에게 너무 구속이 되고 서로를 너무 빠져드는 서로의 인연이다라고 볼 수 있는 카드가 떠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과 여러분의 운명인 거지, 여러분이 뭐 잘못하고 있고 그 사람이 나쁘고 이런 건 절대 아니니까, 이거는 그 사람과 나는 참 그런 운명이었고 그런 인연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좀 더 현실적인 조언을 들어볼게요. 식스 오브 원즈 카드는 굉장히 현실적인 카드인데요. 자, 기다림이 아니라 준비가 답일 수도 있습니다. 베벨님들, 이제는 감정이 아닌 행동이 중요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일상을 다시 채워야 되고요. 뭔가 요즘 정말 무기력하고 우울증에 걸리셨던 분들, 혼자서도 웃을 수 있는 나를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과거의 나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때 나는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 이렇게 묻고 나를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기준을 설정하셔야 됩니다. 다시 만난다면 나는 어떤 것을 바꾸고 어떤 행동을 하지 않고 어떤 행동을 할 거야. 이런 나만의 기준을 확립하셔야 돼요. 이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이 사람이 다시 나타났을 때, 이제 다시 만날 만한 사람으로 보이게 될 겁니다. 자, 1번 카드를 뽑으신 우리 베벨님들께 제가 타로 상담을 드리지만 조금 친구처럼 속 시원하게 솔직하게 말하자면, 이 사람 지금 누군가에게 바빠 보여도
그 마음에는 무언가 공허함이 있고 공백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공간은 바로 여러분들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 사람 제 자리인가? 라고 묻기보다는 그 자리에 내 자리를 채웠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여러분으로 돌아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시간 타로를 한번 봐볼까요? 자, 시간 타로는 달력에 숫자 1이 들어가 있는 날짜나 아니면은 여러분들 일요일이 여러분들의 재회운에 아주 좋은 요일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오라클 카드는요, 자, 유혹, 매력이라는 카드가 떠 있어요. 여러분들의 뭔가 로맨틱하고 아름다운 뭔가 그런 매력들은 새로운 사랑도 그렇고 예전의 사랑도 다시 불러들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충분히 매력이 있고 유혹을 할 수 있는 아름다움을 가지신 분들이니 조금 더 자기 자신을 가꾸고 많은 이성들을 만나도 상관없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매력적이다. 자신감을 가져라 라는 뜻의 카드로, 자, 별별타로의 힐링 메시지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별은 사랑의 끝이 아니라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아픔도 그리움도 그리고 기다림도 모두 여러분이 더 큰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만든 발판이에요. 별별님들,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나를 먼저 챙기는 게 그 사람이 돌아오길 바라는 것보다 더 큰 용기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리딩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그리고 이건 내 이야기 같다 싶을 만큼 복잡한 상황이시라면 별별타로의 1대1 개인 상담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상담은 완전 익명제로 하고 예약제로 진행하고 있고요. 상황에 맞게 솔루션 카드까지 함께 뽑아드려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하지 못한 이야기를 별별님들 마음 깊은 곳에 진짜 해답을 같이 한번 찾아보는 시간 가지시면 되고요. 자세한 안내와 예약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댓글에 여러분들 번호와 여러분들 사연 남겨주시면 제가 좋은 행운 받아가시라고 꼭 좋아요 눌러드리고 있고요. 오늘 여러분들의 복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원하시는 모든 일들 다 잘 될 거예요. 잘 자요. 자, 이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잠시 심호흡하는 동안 제가 카드 뽑아볼게요. 자, 이번 카드를 뽑으신 우리 별별님들 첫 번째 카드부터 타워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두 분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 상대방과 우리 이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아마도 처음에는 굉장히 잘 어울리시고 행복한 커플이셨습니다. 타워 카드가 의미하는 것은요, 탑의 꼭대기에 불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초는 굉장히 탄탄한데 뭔가 불가항력적인 일,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무언가 때문에 헤어진 거예요. 뭔가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정말 우리가 만날 수 없는 특별한 이유가 발생이 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잘 지내고 있다가 한순간에 무너진 듯한 모습에 굉장히 서로 힘들어하는 두 분의 모습이 보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나는 이 사람과 좀 더 오랫동안 만날 생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열었고 이 사람과 좀 더 잘 되기 위해서 더 미래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헤어져서 약간 지금 어안이 벙벙하고 화도 나고 갑자기 우울해졌다가 갑자기 그 사람을 또 용서해줬다가 이런 것들이 반복될 수도 있고요. 굉장히 힘든 우리 이번 카드를 뽑으신 별별님들은 사실 좀 갑작스러운 이별에 좀 힘들어하는 모습의 카드이거든요. 자, 근데 두 번째 카드는 저스티스 카드인데 상대방이요, 겉으론 괜찮지만 아직 감정의 불씨는 남아있는 모습이에요. 상대방도 사실은 뭐 이별하고 어떻게 해요? 일단 뭐 아무것도 못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이별하고 죽을 수는 없잖아요. 상대방도 일에 집중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뭔가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하고 그렇지만 속마음은 아직 정리를 못한 모습이거든요. 나는 괜찮아.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이런 말을 자기 자신에게 수십 번 반복하면서 감정을 억누르고 있어요. 왜냐? 이번 카드를 뽑으신 벨벳눈에게 자기가 다시 한번 상처를 줄까봐 꾹 참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아, 이럴 바에는 그냥 헤어진 게 잘 된 거야. 그냥 우리 헤어진 상태로 쭉 가자. 이렇게 꾹 참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상대방도 막상 조용한 밤이 되면 휴대폰을 준 채로 여러분의 이름을 한 번 더 찾아보고 검색하고 지운 줄 알았던 채팅창도 한 번 더 열어볼 수도 있습니다. 자, 상대방은 선생님과의 연애했을 때를 많이 추억하고 있어요. 처음 만났었던 그 음식점, 그리고 처음에 입었던 옷, 처음에 만났을 때 눈을 보면서 밝게 웃어줬던 모습, 처음에 우리 이번 카드 별별님들이 입고 있었던 굉장히 밝은 색의 뭔가 노란색이든 파스텔 톤의 옷이든 그런 옷들까지 다 기억을 하고 있고요. 같이 밥을 먹고 카페에 가서 케이크랑 커피도 먹던 이런 거 다 그리워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같이 여행 가고 같이 술도 마시고 영화도 보고 이런 그때의 기억들을 떠올리고 있는데 상대방도 즐겁고 행복했던 일들을 회상을 한다는 거죠. 또한 마음이 좀 기댈 곳이 없어요. 상대방도. 그래서 여러분들께 더 마음을 돌아가고 싶어하는 모습인데요. 두 분이 약간의 믿음이 깨져 있는 상태에서 헤어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로 인해서 그리고 본인이 뭔가 상처를 줬다는 생각에 후회하고 자책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상대방은요, 헤어진 지 꽤 오래되신 분들이다 하더라도 좋았던 한때를 기억하고 있는 모습의 카드이기 때문에 조금 다시 연락이 온다면 잘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카드고요. 상대방이요, 겉으로 보이면 혼자 있어도 괜찮고 연애에 관심 없어 보이고 뭐 자기 바쁘다고 그러고 자기 일 많다고 그러고 자기 그러면서 맨날 뭐 투자만 하고 있고 뭐 그런 모습이다 하더라도 뭔가 좀 외로움을 많이 타고 어두운 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 세 번째 카드가 그거예요. 상대방이 막 겉으로는 사회에서 뭔가 인싸 같은 모습, 리더의 모습, 자기 의견도 잘하고 뭔가 세 보이고 그렇지만 그리고 뭔가 새롭게 일을 시작하면 전반적으로 일상에서 주도적이고 활발한 모습이지만 하지만 속마음은 어둡고 외로움을 많이 타는 면이 많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따뜻한 추억들이 더 생각나서 분명 연락이 올 거예요. 그런 어두운 모습 때문에. 상대방도 지금 용기를 낼까 말까 고민하고 있고요. 아팠던 기억보다는 좋았던 기억들이 요즘 더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도대체 연락을 안 하냐? 여러분이 보고 싶지만 본인도 연락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감정적으로 두 가지 길의 중간 지점에 서 있는 모습이에요. 그 사람의 첫 번째 마음은 돌아가고 싶다. 후회가 남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본인한테 잘해줬는지 알고 있고요. 우리 이번 카드를 뽑으신 베벨님들이 상대방이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상대방이 이제서야 깨닫고 있어요. 그래서 그땐 왜 그렇게 차갑게 말을 했을까 이렇게 자책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때 내가 더 솔직했더라면 지금쯤은 다른 결말이었을까?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미련이 아니라 상대방이 진짜 후회하고 있다라는 뜻인 거죠. 자, 두 번째 마음은 아직 연락할 자신이 없다라는 뜻의 카드예요. 상대방이 이미 여러분들께 상처를 준 입장이라 다시 연락하기가 두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 없이 더 단단해질 걸 알기에 그 앞에 서는 게 부담스러워요. 이제 와서 내가 뭐라고 말해야 할까? 보고 싶다는 말 너무 늦은 건 아닐까? 그래서 이 사람은 침묵으로 자신을 방어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사실은 매일 마음속에서 여러분에게 말을 걸 겁니다. 자, 상대방의 속마음으로 들어가서 나레이션 형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누구누구야 잘 지내지? 나는 사실 너를 생각하면 많이 보고 싶고 많이 너한테 돌아가고 싶어.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너가 나한테 밝게 웃어줬던 그 눈빛을 난 아직까지 잊지 못하거든. 너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나는 그게 너무 버거웠던 것 같아. 너의 사랑이 굉장히 태양처럼 느껴졌고 내 자신이 부족하고 나는 어두운 사람이라서 너의 마음이 부담스러웠어. 그래서 자꾸 밀어내고 차갑게 굴고 결국은 그 마음을 잃어버렸어. 근데 지금은 알겠어. 아니, 너가 나에게 했던 말, 그 모든 게 사랑이었다는 걸. 나도 그때는 사랑했어. 다만 그것을 계속 유지할 자신이 없어서 비겁하게 도망쳤던 거야. 이 나레이션은 그 사람이 여러분한테 마음속으로 보내는 미안함의 독백이에요. 아직도 그 마음이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자, 나인 오브 컵스 카드로 봤을 때 이게 재회 가능성을 뜻하는 카드인데, 재회 가능성은 자, 운명적으로 여러분들은 다시 연결되지만 이번에는 테스트의 시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한테 다시 연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한 달에서 두 달 내에 아주 짧은 메시지로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오랜만이야. 요즘은 좀 괜찮지? 하지만 이번엔 그 연락이 재회의 시작이 될 수도, 완전한 이별의 마지막 페이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감정의 시험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그 사람과 우주가 동시에 확인하는 시점입니다. 자, 그래서 Four of Cups, Four of Knife 카드를 보여드릴게요. Four of Swords 카드는 현실적인 조언을 뜻하는 카드이거든요. 감정이 아닌 태도로 답하셔야 돼요. 자, 벨벨님들, 이 사람은 사실 감정적으로는 여전히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관계의 균형을 아직 맞추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할 일은 기다림이 아니라 기준 세우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조언을 좀 더 드리자면, 좀 더 현실적인 조언은, 만약 그 사람에게 연락이 와도 너무 빠르게 연락을 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를 하지만 즉시 답하지는 마세요. 감정의 불씨가 다시 폭발하기 쉽기 때문이거든요. 대신 하루 정도 여유를 두고요. 평온한 어조로 답하세요. 나도 잘 지내. 오랜만이네. 이런 식으로요. 그럼 두 번째는 상처 주는 방식의 재회는 거절하세요. 보고 싶다만 반복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시 만나려면 어떻게 달라질지 구체적인 변화 의지가 필요해요. 지금은 기다림보다 자기 재정비가 필요한 시간이고요. 새로운 인연을 당장 찾으라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되찾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다시 사랑을 시작한다면 이번엔 상대가 아니라 나를 잃지 않겠어요. 라는, 이게 바로 현실적인 회복의 첫 걸음이 될 수 있겠네요. 자, 우리 벨벨님들 중에는 사실 이 카드를, 전차 카드가 나와 있다는 것을 보니까 이미 그 사람에게 마음의 절반은 정리했지만 또 절반은 여전히 남아있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건 미련이 아니라 사랑이 진짜였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진심이었기에 이제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진심은 언제나 자기 자리로 돌아온답니다. 그게 그 사람의 곁이든 나의 새 출발이든 간에요. 자, 시간 타로를 통해 한번 재회 시간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카드를 뽑은 시점으로부터 11일째 되는 날, 지금 카드를 뽑은 시점으로부터 11주째 되는 주에 여러분들의 재회운이 올라갈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달력의 숫자 11이 들어가 있는 날에는 여러분들 역시 아주 좋은 행운이 돌아올 거예요 라는 카드니 참고하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라클 타로는 또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여러분들의 과거를 놓아주세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과거를 놓아서 뭔가 좀 클리어할 시간입니다. 약간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깨끗하게 비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에너지가 비워져야 새로운 에너지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 사람을 정리하고 싶으신 분들은 과감하게
놓아주면 새로운 사랑이 들어온다라는 카드이니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별별 타로만의 힐링 메시지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사랑은 때로 다시 오기 위해 떠나는 거거든요. 이별은 끝이 아니라 다시 만나기 위해 잠시 쉬어가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내가 같다면 재회는 사실 큰 의미가 없거든요. 별별님들, 지금의 당신은 이미 그때보다 더 단단해졌어요. 이제는 상대가 아니라 당신이 감정을 선택할 차례예요. 별별님들, 이 관계는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감정의 숙성 과정인 거 잊지 마시고요. 그 사람이 떠나간 건 여러분에게 사랑의 용기를 주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그 용기를 가진 사람으로 다시 서 있습니다. 사랑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저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뿐이고요. 별별 타로 여러분들께 5가지 우리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 다시 들어보고 다시 내가 말해보고 할 수 있는 5가지 문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이제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선택하는 사람이다. 두 번째, 과거의 상처는 나를 더 깊게 만드는 선물이다. 세 번째,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나조차도 사랑스럽다. 네 번째, 사랑은 잃은 게 아니라 배운 것이다. 다섯 번째, 내 진심은 결국 나에게 돌아온다. 자, 오늘 리딩이 우리 별별님들 마음에 조금이나마 마음이 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너무 복잡하다면 괜찮아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마음이면 괜찮습니다. 별별타로 1대1 개인 상담으로 꼭 한번 오세요. 모든 상담은 익명 예약제로 진행되고 있고요. 별별님들 상황에 꼭 맞는 솔루션 카드로 여러분들의 방향성을 함께 찾아드릴 거예요. 자세한 1대1 타로 상담 안내는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에 여러분들 번호와 여러분들 사연 남기시면 제가 좋은 제휴음 받아가시라고 꼭 하트 남겨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복채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원하시는 모든 일들 다 잘 될 거예요. 잘 자요. 자, 3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잠시 심호흡하는 동안 제가 카드 뽑아볼게요. 자, 3번 카드를 뽑으신 우리 별별님들 첫 번째 카드에 Eight of Wands 카드가 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분명히 누군가를 떠올리고 이 카드를 뽑으셨다고 생각을 하고 설명을 좀 드리면 상대방이 요즘 정말 잘 지내는 척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척이에요. 그런데 뭐 보여지는 모습에는 이제 완전히 뭐 연락도 안 하고 완전히 정말 이별한 사람처럼 잘 지내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뭔가 새로운 이성을 만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SNS에 굉장히 여행 가고 웃는 사진 많이 올리고 뭐 회사나 친구들과 모임 사진도 올라오고 겉보기엔 완전히 나를 정말 완전히 이별하고 회복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잘 지내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은 지금 연기 중이에요. 실제로는요,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우리 3번 카드를 뽑으신 별별님들이 생각이 난 겁니다. 특히나 밤 10시 이후에 핸드폰을 내려놨을 때, 아무 말 없이 누워있을 때, 그때 마지막에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너한테 너보다 더 좋은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잘 되지 못했을까? 너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면서 그 사람은 잠을 못 자고 있는 상태예요.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근데 상대방이요, 누가 봐도 고집이 세고 좀 이기적이고 좀 자기밖에 모르고 조금 어떻게 보면 말도 잘 안 듣고 자꾸 반대로 행동하고 이런 사람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자존심 때문에 티를 내거나 연락을 잘 못해요. 계속
내가 먼저 연락하면은 지는 것 같아. 이런 굉장히 유치한 마인드로 꾹 참고 있는 모습이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친구들한테도 나 이제 괜찮아 하면서도 웃지만 집에 돌아가면 괜히 마음만 쓰이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도 그렇고 우리 베벨님들도 그렇고 뭔가 좀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서로 정리한 것 같아요. 정말 필연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요. 어떻게 보면 서로 타이밍이 좋지 않아서 단기적으로 만나다 끝난 모습이거든요. 상대방도 그래서 나한테 미련이 많아요. 뭐하고 지내는지 궁금하고 항상 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내가 마음 한켠에 있어서 누굴 만나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 3번 카드를 뽑으신 벨벨님들을 생각하면 너무 미련이 남고 아깝기도 하고 여러분들보다 좋은 여자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예전 생각을 하고 괴로워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잘 지낸 척을 하고 있다라는 뜻을 말씀드리니까 모든 일에 스트레스를 심각하게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우리 3번 카드를 뽑으신 벨벨님들을 완전히 잊기는 힘들 것 같아요. 상대방이 카드는. 왜냐면 두 번째 카드, 5 of coins 카드, 5 of cups 카드는 굉장히 미련이 남은 남자의 모습이 보이시죠. 제가 봤을 때는 우리 3번 카드를 뽑으신 벨벨님들이 절대 쉽지 잊지는 못할 것 같아. 앞으로도 당분간은 아마도 우리 여러분들이 상대방한테는 완벽한 이상형으로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 깊게 남은 카드거든요. 상대방의 마음에 여러분들이 크게 남아있지만 현실적으로 좀 잘 되지 않았을 뿐이지 인연적으로나 서로 이성적인 관계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궁합의 커플이다. 상대방이 좀 자신감도 없었고 주변 상황이 좀 좋지 않았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로 마음이 잘 맞았던 커플이었고요. 두 분은 마음 편하게 좋아하지만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두 분 다. 현실적으로 우리 안 맞아. 현실적으로 우리 안 될 거야. 이런 말을 반복해서 되풀이했을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이별을 해서 더 이상 연결되지 않아요 라는 것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오늘 카드에는. 그래서 좀 더 현재는 서로 그냥 엇갈린 상태이지 않을까. 기회가 없는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현재는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다. 그렇지만 기회가 없는 건 아니다 라고 해석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속마음으로 좀 더 들어가 볼게요. 그 사람의 속마음이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 좀 더 제가 깊게 설명을 드리면 그 사람의 속마음은 괜찮아 보이지만 매지션 카드는 굉장히 허세가 있고 주변 사람들은 보여주는 내 모습에 굉장히 신경 쓰는 카드이지만 그건 괜찮지 않고 그 사람이 습관이 된 거예요. 척하는 게. 이 사람 마음은 지금 이상한 균형이에요. 여러분이 없어서 허전한데 다시 다가가긴 두려워요. 그래서 스스로를 속이고 있어요. 괜찮아. 잘 헤어진 거야. 이제 다시 그런 관계는 필요 없어. 이 말을 입으로는 반복하지만 마음은 너가 없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사람의 진짜 속마음의 핵심 3가지를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다시 정리를 해서 첫 번째, 감정의 피로가 아직 남아있다. 이 사람은 이별이 끝난 게 아니라 이별의 여파 속에서 사는 중이에요. 여러분과 함께 할 때 느꼈던 행복감이 너무 강했던 것 같아요. 그게 지금 비교 기준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상대방은 처음 두 분이 만났었던 장소, 처음 두 분이 만났어 봤던 영화, 처음 두 분이 갔던 여행, 처음 두 분이 같이 한잔했던 술집, 그리고 같이 처음 스킨십을 하고 같이 처음 잠자리를 했던 그 순간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함께 할 때 느꼈던 행복감이 너무 강해서 지금은 그게 그 사람의 기준이 돼버려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별로 기쁘지가 않은 모습이고 계속 실망하는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상대방은요,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이기적이고 좀 자기밖에 모르고 손해볼 그런 거 싫어하고 후회와 자존심이 싸움 중이에요. 후회와 자존심이 전쟁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내가 먼저 연락해야 하나? 아니야. 그래도 나도 상처받았어. 나도 너한테 상처받은 거 많아. 근데 우리 진짜 끝난 걸까? 이렇게 계속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해요.
우리 3번 카드를 뽑으신 별별님들은 반대로 나는 이 사람을 나한테 이렇게 이별한 게 너무 화가 나. 인정할 수 없어. 어떻게 감히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너 이렇게 의리 없이? 이런 식으로 화가 날 수도 있고요. 그랬다가 그 사람을 용서해 줬다가 또 그 사람을 용서해 주니까 나 혼자만 된 것 같아서 갑자기 우울해졌다가 그러다가 다시 화가 났다가 이런 거를 되풀이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 다 지금 서로 자존심과 후회가 되풀이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근데 문제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대방이요. 여러분보다 고집이 더 세고 더 답이 없어요. 더 이기적이고 더 자존심이 너무 세서 감정이 복잡하면 솔직히 말하지 않고 도망치는 스타일이라 우리 지금 3번 카드를 뽑으신 별별님들의 마음을 좀 애타게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좀 더 봐보면은 세 번째는 여러분이 더 잘 지내는 걸 더 두려워할 거예요. 이 사람이 요즘 이상하게 여러분의 SNS나 주변 근황 유심히 봐요. 그리고 이런 감정을 느낄 거예요. 진짜 행복해 보이네. 나 없어도 괜찮은 거야? 이게 그 사람을 굉장히 미치게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굉장히 회피형이었다면 회피형들의 특징은 뭐냐면 본인이 그렇게 선택을 해놓고요. 여러분이 막상 잘 지내고 행복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럼 그 상대방은 본인이 선택한 거에 대해서 내가 또 잘못했나 이런 식으로 또 굉장히 후회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회피형이거든요. 이게 그 사람을 미치게 할 겁니다. 여러분이 잘 지내면 자존심은 상하지만 마음이 흔들릴 거예요. 제가 좀 친구처럼 타로 상담을 좀 드려보자면 자, 여러 가지 카드가 떠 있는데 사실 그 상대방이요. 좀 웃기는 사람이요. 좀 꼬라지가 좀 웃기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요. 그 사람 지금 기싸움 하는 중일 수도 있어요. 내가 먼저 연락하면 진 거야 하면서 자기가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여러분한테 연락할 버튼을 못 누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조금 한 발씩만 더 양보하시면 이 3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조금 더 재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상대방이 워낙 내면이 감정적으로 번아웃이 와 있어요. 일은 하는데 집중이 안 되는 상태고요. 친구 만나도 웃음이 진심이 아닌 상태고요. 누군가 새로 만나려고 하지만 오래 못 가는 상태예요. 다른 사람과 있을 때 여러분과의 대화를 떠올리면 다른 사람이 농담하면 그 사람은 이런 농담 안 좋아했는데 라고 하고요. 그 사람의 현실은 새로운 사람 곁에 있으면서도 계속 과거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하고 싶은 말을 나레이션 형식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땐 진짜 몰랐어. 너가 나를 얼마나 믿고 있었는지, 내가 얼마나 그 마음을 당연하게 생각했는지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 내가 겁이 많아서 내가 너라는 사람을 밀어냈다는 걸. 근데 이상하게 너는 떠났는데 내 마음은 아직 그 자리에 있어. 이 나레이션이 그 사람의 마음속을 가장 표현해주는 진짜 목소리예요. 보게 되시면은 재회 가능성을 뜻하는 카드인데 다시 만날 가능성이 저는 좀 높은 편들이 3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이 아닐까. 저는 70% 이상으로도 봅니다. 하지만 다시 만난다고 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이전의 방식으로는 절대 안 돼요. 별별님들 이 사람은요 다시 돌아올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감정의 미련이 아니라 감정의 습관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했던 루틴 속에 살고 있거든요. 아침에 커피 마실 때, 노래 들을 때, 길을 걸을 때, 특정 장소를 지날 때마다 여러분이 스쳐 지나가거든요. 특히 이 사람의 자존심이 무너진 시기가 올 텐데 그 시기에는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아요. 자, 제 타로의 시간 타로를 보게 되면은 지금 카드를 뽑은 시점으로부터 진짜 빠르면 2일 내에 연락이 오고요. 2주 내에 연락이 온다라는 카드거든요. 그리고 달력의 숫자 2가 들어가 있는 날짜에는 역시 여러분들의 연애운이 좋아지는데 이 사람이 예전처럼 감정이 좀 돌아온다 하더라도 너무 감정만 앞세우는 재회는 금물인 거 여러분들 아시죠? 서로의 감정만 앞세우면은 다시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거 아시죠?
상대방이요. 현실적으로 지금 바빠서 연락이 못 오고 스트레스 많아서 연락이 못 오는 거죠. 연락이 올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조금 선을 좀 그어두시고요. 조금 상대방과의 만남을 조금은 내 자신을 조금 세워둔 상태에서, 그러니까 달라진 나의 모습을 한 상태에서 만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구체적인 현실을 좀 드리자면 이번 재회는 사랑하니까 보고 싶으니까 다시 손잡고 싶으니까 만났다가 아니라 성장했으니까 다시 만나본다, 이런 식이 좋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감정적인 반응을 금지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연락해 왔을 때 너 이제 와서 왜 그래, 이런 반응하지 마시고요. 그래, 나도 너 생각났어, 이런 여유로 받아주시고요. 두 번째, 감정이 아닌 대화가 중심이 돼야 돼요. 그때 우리 너무 어렸던 것 같아, 이젠 진짜 솔직해질 수 있을까? 이런 대화가 재회 성공률을 높이고요. 재회 후의 기준도 세우셔야겠죠. 예전처럼 서로에게 상처 주지 말자, 이번엔 감정보다 신뢰로 가자. 이게 이번 관계의 키워드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친구처럼 제가 또 상담을 드리자면은, 그 사람 요즘 후회병 말기예요. 당신이 다른 사람 만나면 어떡하나, 혹은 진짜로 떠나면 어떡하나, 이 생각에 멘탈이 터지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자존심은 또 센 분이에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아직 나 좀 봐줘, 이런 징징거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그 사람 감정 아직 좀 유치원생 수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새로운 사랑이든 재회를 하시든 서로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좀 더 많이 서로에 대해서 알아야 좀 더 관계가 좋아진다라는 오라클 타로가 나왔어요. 여러분들의 진실을 밝히고 상대방의 진실을 밝히고 서로의 감정을 섞고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뜻의 오라클 카드입니다. 이 카드를 좀 바탕으로 힐링 메시지를 좀 드리자면, 자, 사랑이 끝난 게 아니라 이제야 성숙한 사랑의 문이 열린 거거든요.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아직 사랑할 준비가 안 됐던 거거든요. 여러분이 진심이었기 때문에 이별이 더 아팠던 거죠. 베벨님들, 여러분은 이미 사랑을 잘 해낸 사람이에요. 그 사람보다 훨씬 성숙하게 감정을 다뤘고요. 그래서 이제는 선택당하는 사랑이 아니라 선택하는 사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아침 저녁으로 우리 3번 카드를 뽑으신 베벨님들에게만 도움이 되는 5가지 문장을 말씀드릴게요. 메모하셔도 되시고 다시 들으셔도 됩니다. 첫 번째, 나는 감정이 아닌 중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다. 두 번째, 누군가의 미련보다 나의 평화를 택하겠다. 세 번째, 나를 버렸던 사람보다 나를 아꼈던 나를 더 사랑하겠다. 네 번째, 재회가 아니라도 괜찮다. 나는 이미 성장했다. 다섯 번째, 내 진심은 언젠가 더 나은 사람에게 닿을 것이다. 자, 오늘 리딩이 베벨님들 마음에 진짜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었길 바래요. 저는 사실 재회 타로를 하면서 이미 여러분들이 정답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타로는 결과를 말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시간을 지나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건데, 자, 그 지나가는 통로에 조금이나마 정말 이렇게 신호등이라도 될 수 있는, 작은 신호등이라도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리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감당하기 어렵고 마음이 너무 복잡하다면 베베타로 1대1 개인 상담으로 오세요. 모든 상담은 익명 또는 예약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베벨님 상황에 맞는 꼭 맞는 솔루션 카드를 뽑아봄으로써 그 해결책을 찾아가실 수 있으십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후기 남겨주시고 있으시니까 많이 연락 주시고요. 자세한 상담 안내는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연결해서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서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좋은 저녁 되시길 바라고요. 댓글에 여러분들 번호와 여러분들 사연 남겨주시면 제가 좋은 기운 받아가시려고 꼭 하트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복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언제나 도움이 되니까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원하시는 모든 일들 다 잘 될 거예요. 잘 자요.
자, 4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잠시 심호흡하는 동안 제 카드 뽑아볼게요. 자, 4번 카드를 뽑으시는 우리 별별님들 첫 번째 카드에 투 오브 서즈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는 이별 후에 힘들어하는 우리 4번 카드를 뽑으신 별별님들의 모습이에요. 이별 후에도 자꾸 생각이 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과는 정말 헤어질 줄 몰랐는데, 이 사람과 미래까지 함께 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진짜 밉다. 진짜 밉상이다. 진짜 화가 난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차는데 어떻게 네가 나를 찰 수 있어?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별 후에도 원래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이 사람은 유독 생각이 나서 그러신 거예요. 이 카드를 고르신 분들은 아마 이런 감정이 들 겁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거 알겠는데, 그래 알겠어. 그래도 이상하게 아직도 그 사람이 생각이 나요. 베벨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식으로 질문이 오실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그렇죠. 이게 바로 감정의 잔상이거든요. 이별 후 한참이 지났는데도 내가 괜히 그 사람 뭐 인스타도 들어가 보고 카톡도 들어가 보고 지금 누구랑 있을까 생각이 나는 거, 그건 아직 미련이 남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별 후에도 자꾸 생각나는 사람이 돼버린 거죠. 두 번째 카드는 상대방의 현재 상황인데요. 상대방은요, 조금 자기 합리화를 하고 좀 이기적이고, 조금은 이기적인 카드예요. 이게 Five of Swords 카드는 굉장히 자기만 아는 사람의 특징인데, 우리 4번 카드를 뽑으신 베벨님들이 좀 마음 아파하고 미안해하기보다는 자기 합리화를 해요. 우리는 원래 안 맞았어. 우리 관계는 원래 안 됐을 거야. 그 사람이 나한테 너무 집착했어. 난 이제 더 성숙해졌으니까 난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스스로 위로하면서 본인이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자꾸 증명하려고 애쓰거든요. 그게 또 우리가 좀 열받는 포인트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게 상대방의 그런 행동들이 사실은 그게 미안하다는 말의 다른 표현일 수도 있거든요. 그 사람이 여러분한테 직접 미안하다는 말을 못하니까 자기만의 논리로 그렇게 방어하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카드는 Six of Cups 카드인데요. 4번 카드를 뽑으신 여러분들께 제가 조금 더 친구처럼 솔직하게 오늘 좀 리딩을 좀 드려볼게요. 너무 딱딱하게 말고 솔직히 그 사람 좀 솔직히 헤어지길 잘했다는 생각도 많이 좀 드시죠. 좀 그 사람 좀 찌질한 면도 있었죠. 솔직히 말하면요, 이 카드를 봤을 때는 상대방이요, 뭐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좀 찌질해 보여요. 그땐 그렇게 쿨한 척 하더니 지금은 또 굉장히 갈팡질팡하는 모습이거든요. 괜히 또 그 상대방이 좀 허세가 좀 있어요. 굉장히 나는 난 연애 이런 거 그렇게 생각 많이 안 해. 더 중요한 게 있잖아. 사람들한테는 세상 살면서 뭐 이런 식으로 내 상대방은요 100% 미련이나 자격지심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이 생각나는 순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감정이 그리움이 아니라 여러분과 헤어졌다는 후회입니다. 상대방은요 여러분과 다시 만날 생각은 없지만 평생 후회하면서 살 거예요. 왜 그런지 제가 그 사람의 속마음으로 들어가 볼게요. 상대방이요 사실은요 더 달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을 싫어서 떠난 게 아니에요. 단지 자기 안에 불안, 열등감, 피로 때문에 도망쳤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너한테 좀 헤어지자고 해도 너는 괜찮을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를 한다거나 정당화한다거나 아니면은 나는 더 좋은 사람을 만날 거야 라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의리 없는 생각으로 헤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여러분이 얼마나 진심이었는지를 뒤늦게 깨닫고 있어요. 하지만 이미 여러분은 그 시절에 그 자리에
있지 않겠죠. 그리고 상대방은요, 너무 자기 방어가 심해서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막 터트려버리는 폭발형인 사람이에요. 괜찮은 척하지만 굉장히 자기 방어적인 모습이고요. 이 사람은 겉으로는 정리했다라고 믿어요. 이제 미련 없다, 시간이 다 해결해줬다, 이런 말들을 스스로에게 주문처럼 되뇌 있는데, 그런데 그건 진짜 정리된 사람의 말투가 아니거든요. 정리된 사람은 굳이 자기한테 그렇게까지 반복해서 말 안 해요. 이 사람은 아직도 자기 마음 한구석에 여러분을 다시 꺼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사실은 헤어진 것을 좀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재회보다는 헤어진 것에 대해서, 이별에 대해서 좀 더 받아들이고 있지 않나. 그러면서도 후회할 때 어떻게 후회하냐면요, 사실 나보다 우리 4번 카드를 뽑으신 베벨님들이 훨씬 더 성숙했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인정을 하는 거죠. 이별 이후에 본인이 어리석었구나 하고요. 그때 여러분이 조언하거나 다독이거나 붙잡거나 좀 좋게 얘기했을 때 그게 잔소리처럼 느껴졌는데, 지금은 그게 진심이었고 자기를 보호였다는 걸 이제서야 깨닫고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도 그걸 떠올릴 때마다 살짝 후회가 올라올 겁니다. 근데 그 후회를 감당하기 싫어서 그걸 합리화로 덮고 사는 중이에요. 두 번째 그 사람의 속마음은요, 이 사람은 지금 다른 새로운 이성을 만나도 여러분이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이 말했던 습관, 여러분이 말했던 카톡, 여러분이 했던 통화, 여러분이 좋아했던 음악, 같이 갔던 곳들, 다른 사람과 있어도 그 기억이 불쑥 떠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사람이 화를 내면 그 사람은 화 안 내는데 이렇게 비교하죠. 여러분이 준 사랑의 깊이가 이 사람의 기준점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에 닿는 사람이 아직 없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사람은 여러분이 너무 진심이라서 오히려 불안했었던 것 같아요. 사랑받는 게 부담스러웠고요. 행복할수록 이게 오래가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커졌어요. 그래서 그때 감정이 벅차오를수록 그 사람은 여러분을 밀어냈던 거죠. 지금은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요. 여러분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감정의 깊이를 감당할 용기가 없었다는 거. 그 사람은 나를 너무 사랑했는데 나는 그게 무서워서 도망쳤어. 이건 지금도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이 있는 후회 중에 대표적인 거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의 이런 속마음을 바탕으로 나레이션 형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땐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너가 나를 이해해 주려는 걸 부담으로 느꼈고, 너는 나한테 늘 진심이었는데 나는 그걸 받는 게 무서웠어. 지금은 알아. 그게 사랑이었고 내가 그걸 감당할 그릇이 아니었다는 걸. 이게 그 사람의 진짜 속마음이에요. 그 사람은 아직도 자기 마음속에서 여러분을 놓치기에 아까운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베벨님들, 이 사랑은 오래가기 위한 인연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는 두 분의 재회 가능성은 솔직하게 말씀해 드리자면은 조금 40% 이하로 좀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그런 인연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은요, 진짜 자신을 만나게 해주는 사랑을 통해서 가장 많이 바뀌어요. 그 사람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물론 나의 시간을 뺏어가고 나의 에너지를 뺏어가고 나를 열받게 했던 사람이지만, 여러분의 자존심, 감정, 사랑의 깊이, 모든 걸 한 번에 멘탈을 흔들리게 했지만 결국 그건 여러분을 깊은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일 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4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재회 가능성은 낮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재회가 불가능이 아니라 재회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 다시 만나면 또 같은 문제로 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아직도 감정 컨트롤이 안 되거든요. 이건 운명이 끝났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젠 이 인연의 역할이 끝났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의 그늘에서 벗어나면 세상이 더 넓어지거든요. 이 사람은 사실 여러분에게 감정적으로 기대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이 없으면 불안하고 여러분이 있으면 숨막혔던 사람. 이 모순된 감정이 결국 그 사람을 이별로 이끌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 이별이 여러분을 오히려 자유롭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현실적인 조언 3가지를 드려볼게요.
그 사람의 일상은 여러분의 과거예요. 그 사람의 카톡이나 인스타를 언팔하세요. 새로운 마음을 위해선 시선의 방향부터 바꿔야 돼요. 두 번째는 지금의 나를 돌보시기 바랍니다. 예쁘게 먹고 꾸미고 나에게 좋은 말을 하세요. 나는 그 사람 없이도 충분히 괜찮아. 이런 말들을 되뇌이면서 지금의 나를 돌보시는 시간을 가지셔도 됩니다. 세 번째는 다음 사랑의 준비는 천천히 하세요. 이번 사랑은 고백이 아니라 교훈이에요. 교훈은 바로 다음 사랑을 위한 설계도예요. 자, 제가 정말 친구처럼 또 리딩을 들어보면 그 사람 잘 지낼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잘 지내셔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보다 더 잘 지낼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베벨님, 그 사람 생각나서 눈물 나요. 이렇게 타로 상담하시는 분들, 그건 진심으로 그 사람을 사랑했다는 증거예요. 근데 이제 그 눈물은 그 사람을 위한 눈물이 아니라 나를 위로하는 눈물이에요. 그 사람은 후회할까요? 네, 100% 후회합니다. 근데 그 후회는 여러분한테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의 숙제니까요. 자, 시간 타로를 통해 여러분들의 행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타로는요. 지금 카드를 뽑은 시점부터 11주째 되는 주, 지금 카드를 뽑은 시점부터 12개월째 되는 달에 여러분들의 재회운, 연애운이 폭발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달력의 숫자 11에 들어가 있는 날짜에는 역시 여러분들의 행운이 올라갈 겁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새로운 파트너십, 그러니까 새로운 관계를 위해서 뭔가 집에만 있기보다는 뭔가 새로운 관계를 많이 맺으세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러 명 어떤 사람들을 만남에 따라서 그 사람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집에 있다기보다는 여러분들 밖으로 많이 나가보심을 추천드리는 카드입니다. 자, 베벨타로 힐링 메시지를 좀 들어볼게요. 사랑은 잘못된 사람이 아니라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덕분에 나는 사랑을 잘 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 사람이 내게 상처를 줬지만 나는 그 상처로 더 빛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게 오늘 카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랑은 끝났지만 그 안에서 여러분은 더 깊어진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는 누구보다 현명하게, 누구보다 고귀하게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뭔가 좋은 연애운이 폭발하기 위고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5가지 문장을 말씀드릴게요. 메모하셔도 되시고요. 제 영상 들어오셔서 다시 들어보셔도 됩니다. 첫 번째, 나는 잘못된 사랑을 통해 진짜 나를 찾았다. 두 번째,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나를 아낀다. 세 번째, 이제는 상처가 아니라 추억으로 기억한다. 네 번째, 나는 나 자신에게 가장 큰 사랑을 줄 수 있다. 다섯 번째, 다음 사랑은 나를 존중하는 사랑으로 온다. 자, 오늘 리딩이 우리 베벨님들 마음에 조금이나마 닿았길 바라요. 조금이나마 공감이 되셨길 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로는 결과를 말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그 마음으로 그 시간을 지나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방향이거든요. 지금 마음이 너무 복잡하다면 괜찮아요. 그건 여전히 사랑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마음이라면 꼭 베베타로 1:1 개인 상담으로 오세요. 모든 상담이 익명 그리고 예약제로 진행되고요. 베벨님의 상황에 꼭 맞는 솔루션 카드로 방향을 함께 찾아드리도록 할게요. 자세한 상담 안내는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서 클릭하시면 연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댓글에 여러분들 번호, 여러분들 사연 남기시면 제가 좋은 행운 받아가시러 꼭 좋아요 눌러드릴게요. 여러분들의 복채, 오늘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원하시는 모든 일들 다 잘 될 거예요. 잘 자요.